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파트너스 박미라입니다. 하남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미라파트너스에서 스타트업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가남이 이사님이시죠.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출시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 투자조합 그리고 신규 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니 오늘은 벤처 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가사님 모셨어요. 네네. 가능하군요. 그럼요. 그러면 대상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벤처기업에 됐어요. 동일하군요. 그러면 개인 투자조합은 벤처기업 등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 대상 기업에 직접 투자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원 취지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투자 방법은 어떻게 돼요? 동일합니다. 개인 투자조합 출자할 때와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신주로 인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양도받지 않고 내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모두 가능하고 호통주, 우선주, RCPS, 네. CB, BW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개인인데 직접 벤처기업에 CB를 인수했다. 그런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제 연도는 어떻게 돼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투자한 경우 내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동일하네요. 그럼 개인 투자조합이랑 개인 투자조합이 투자한 날 그날을 소득공제 받는 원칙으로 하되 식비연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벤처기업인 걸 알고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는 그렇고요. 올해 투자를 했는데 아직 벤처기업이 되지 않았다. 뭐 내년에 준비 중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벤처기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해서 이제는 계산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제 비율은요? 공제 비율은 개인 투자자과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까지 70%? 네. 그 이상은 30%. 동일하군요. 네네. 그런데 공제 방법은 어떻게 돼요? 공제 방법은 본인이 투자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 투자조합인 경우에는 GP가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내가 직접 투자한 경우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해야 돼. 해야 돼. 바쁜데 해야 돼. 네. 그럼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인인데 어떤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벤처기업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벤처기업 전화하셔야 돼요. 투자 확인서 발급해주세요. 벤처기업이면 투자를 바로 이렇게 이제는 담당자가 확인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표님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본인도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설립된 회사라도 발기 설립이 되신 거잖아요. 그 발기 설립된 금액도 투자로 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리고 올해 뭐 내가 증자에 참여했다. 내가 대주주로서 좀 더 증자를 했다. 그러면 다 그게 신주인수로 투자한 경우는 다 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죠.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데. 천만에 투자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라파트너스는 우리 회사는 작년에 벤처기업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했는데 작년에 소득공제 못 받았죠. 그런데 올해 저희가 벤처기업이 됐기 때문에 올해 벤처기업 되자마자 제가 저희 주주들한테 안내를 해서 투자 확인서를 저희는 발급을 받아놨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대표나 담당자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네.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우선은 네이버나 뭐 이렇게 검색창에 개인 소득공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올해 신주로 투자해줬던 투자자들한테 뭐 생년월일,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뭐 이용 제공동의서와 만약에 내가 올해 투자를 했지만 내년 귀속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중에 투자자들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를 제외하고도 회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씩 증자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투자자 명세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서식이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이었으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니까 벤처기업 확인서가 필요하고 이제는 중기부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중기부 쪽에 투자 확인서를 발급해주세요라는 공문을 작성하시고 공문 양식도
시스템에 서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했던 당시의 등기부등본과 그리고 공증받았던 이사회 회의록. 왜냐면 이제 증자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의결에 대한 사항들을 증빙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들의 입금했던 입금증을 그 회사 계좌에서 네.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입금증을 저희가 첨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대표님이 대표님 이름으로 입금을 안 했어. 네. 다른 사람한테 대신 뭐 남편한테 대신 입금해달라고. 네. 내 돈 아까. 내 돈을 남았는데. 그럴 경우는 최근에는 그 중개부 쪽에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가족 관계, 뭐. 배우자인 걸 확인하든 해서 최대한 주주들한테는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하는 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외에 서류들을 또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기억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챙겨서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하든 하든 직원이 하든 어쨌든 스타트업 쪽에서 이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된답니다. 그렇군요. 뭔가 되게 복잡한데. 감사합니다. 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왜냐하면 이게 자주 하는 실수들이 네.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투자 확인서는 발급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로서 나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담당자에게 제출하든가 네. 아니면은 내년에 그 종합소득 신고 때 홈택스에 직접 신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조합과 다르게 개인 투자조합은 뭐 1,000만 원 출자하면 8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관리보수 이런 걸 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 100%가 다 인정은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공제 비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 투자를 했다면 3천만 원까지는 100%고 3천에서 5천까지가 70%니까 실제로는 내가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4,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택스나 그 신청서에 작성하는 공제 금액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 계산을 해야 돼요. 공제 비율을. 진짜? 본인이. 나 5천만 원 낸 거 같은데?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신주를 발행을 해서 가나미가 주주로서 미라파트너스의 뭐 네. 주주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조합인 경우는 GP가 처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가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주식을 내 남편한테 좀 주고 싶다. 그럼 양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똑같이 3년 동안 갖고 있어야만 소득공제 추징을 안 당하는데 그것도 개인 투자자는 동일하군요.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 개인이기 때문에 쉽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추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어쨌든 투자하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내 이 투자 지분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 네. 그러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서 본인의 지분을 일부를 양도하면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는 그 부분의 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 술 사주면 안녕.